예, 안녕하십니까. 특수경비훈련단장 유치권 근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정 지상권을 없앴습니다. 법정 지상권을 없애가지고 건물 일부 철거를 받아냈는데, 그러고 보니까 또 이웃과 주소가 바뀌어가지고 이웃집 사람이 대항력이 생겼어요. 이거 근데 이런 문제가 가끔 잘 생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은 우리가 지금 집원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바뀌어 가지고 사용한 게 지금 몇 년 안 되잖아요. 맨 처음에 그 도로명 주소로 된 게 한 5-6년 전으로 되는데 기억되는데, 이때는 굉장히 혼란이 많았습니다. 제가 아는 젊은 친구 중에 하나가 그 집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사람이 안 사는 걸로 해서 대출을 받았어요. 이게 뭐 왜 그렇게 됐느냐. 이게 집원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바꾸다 보니까 거기에 주민등록 전입자가 안 나타난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래 가지고 "야 이 친구 큰일 날 친구다." 그랬더니 지금은 아주 그 사기를 크게 쳐 가지고 구치소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명 집원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바뀌면서 이런 사례가 꽤 많았다.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번 시간 통해 가지고 이것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책들은 전부 제가 쓴 책들입니다. 위에 있는 뭐 반갑다 유치권, 그다음에 뭐 부동산 투자 청기 누설까지 이 책들은 전부 다 특수 경매에 관한 책들입니다. 특수 경매를 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이 책을 보시면 됩니다. 댓글로 책을 주문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제목이 이제 "법정 지상권 없애니 이웃집 사는 사람이 대항력이 생겼네"가 맞는 것 같아요. 의정부 지방법원 2022 타경 71154.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리 127-1번지. 요새 이제 오남, 진접, 진건 이쪽이 좀 인제 핫하죠. 지하철 서울 4 호선이 인제 진접이 중점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토지는 152 평입니다. 근데 건물이 인제 건물 면적이 등기부상에 17.44평 돼 있는데 실제로는 한 50평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이 법정 기사권이 있냐 없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뭐가 건물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죠. 감정 평가 금액은 6억 3,262만 원, 최저가는 뭐 3억 1천만 원입니다. 반값으로 이제 뚝 떨어졌는데, 이 사건의 실제 건물은 뭐 여러분들 건물 보세요. 건물 볼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음. 땅값이 한 6억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거 땅값이지 위에 건물은 뭐 등기부상으로 보면은 뭐 등기돼 있는 건물이 뭐 10.3 평, 뭐 5.32평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하는데, 실제 건물은 또 이것보다 더 큽니다. 그다음에 제시외 건물이 또 18 평짜리 또 주택이 하나 있는데, 이 18 평짜리 주택은 이제 매각 제외입니다. 매각 제외가 돼 가지고 지금 건물 철거 이제 소송을 해야 됩니다. 위에 있는 것들은 다 매각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 이게 전부 위에 있는 이 등기된 건물도 전부 한 43.5평 정도 되는데 등기된 거 17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인제 뭐 그래도 이거는 뭐 등기부상으로 넘어오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피 뭐 김점례, 유순재, 윤경희,
사람들이 가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임차인 현황 중에 김점예, 유순재 이분들은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 여기가 아니고 이제 그 옆집에 거주하는 그 분들입니다. 음. 원래 인제 주소가 원래 주소로 보면 인제 그 옆집인데 도로명 주소가 그 집하고 이 집하고 바뀌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인제 이웃집 사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이종원 씨 또 한수동 씨 이런 분들은 또 이 집에 살고 있는데 옆집에 사는 걸로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유경희 씨는 이제 경매 신청인인데 이렇게 지금 상당히 지금 어수선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을 볼까요? 자, 오남리 127-1호 조사회 소유자 점유로다. 현장에서 만난 채무자 겸 소유자의 동생 이종현은 자신은 건물의 일부를 전세 3,500만 원에 임차해서 거주하고 있다. 건물은 이 토지 위에 소지하고 있지만 등기부상 주소는 잘못 기재된 것이다. 또한 한수동은 건물의 일부를 전세 3천만 원에 세를 들어 거주하고 있다고 있는데 지금 1227-2번지 옆에 있는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손준재 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곳이 아닌 토지 위에 있는 것이라고 진술했다. 전입세대 열람 결과 소유자 이종원 한수동은 오남읍 진건 오남로 숫돌 1기 10-5에 전입돼 있고 김점예, 유순재가 이제 진건 오남로 숫돌 1기 10에 전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지금 거꾸로 됐어요. 음? 보세요. 한번 남의 집에 살고 있는 김점예, 유순재는 전입일상 대항력 그 밑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으므로 임차인의 경우에 이제 임대차 보증금 인수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주의를 요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물건이 등기부상의 채권도 2억 844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제 그 6억이 넘는 게 감정이 지금 뭐 한 반값 정도 지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온전한 물건을 만들려고 하게 되면은 일단 그 건물에 18평 바깥에 있는 18평 실제 뭐 주택은 아니고 그냥 뭐 좀 이렇게 아주 낡은 그런 브로크 뭐 스레트로 지은 것 같은 그런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집을 철거하는 판결부터 이제 먼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썼습니다. 자, 원고는 경락인이고 피고는 이제 집주인이죠. 지금 현재 경매 당하는 분입니다. 자, 청구 취지. 음. 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거 18평짜리 이제 한 물건 한동입니다. 이걸 철거하고 토지 인도하는 날까지 매월 51만 7천 원의 비율로 부당이득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여기에서 이제 부당이득금이 51만 7천 원밖에 안 돼요. 왜 이제 51만 7천 원의 부당이득금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느냐? 이게 지금 이 전체로 하게 되면은 이 전체로 하게 되면 이제 한 달에 한 몇백만 원 정도의 그러니까 이게 뭐 감정 평가 금액이 뭐 6억 한 4-5천만 원 정도 되죠. 그러면은 자, 4% 한다 하더라도 뭐 한 달에 한 200 몇십만 원 이렇게 지급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전체를 철거하는 게 아니고 그 바깥에 18평만 하는데 그 18평이 그 18평만 이제 필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뭐 화장실 들어가는 면적이라든가 이런 거 마당을 쓰는 면적을 다 계산해 가지고 약 한 30평 정도로 계산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부당이득에 관한 청구 금액이 51만 7천 원입니다. 그래서 이 소송 비용 피고 부담으로 하고 또 가집행도 해 달라.
자, 우리가 인제 여기 소장의 청구 원인에서 사실관계는 이랬죠. 나는 경락에 받아서 소유권 내 앞으로 등기를 했는데, 자, 이 사람은 음 어 그 건물을 갖다 치워 주지 않고 있다. 그 내 땅에 지금 인제 그 무허가 건물이 있으니까 그 무허가 건물을 치워 달라 하는 이제 그런 요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뭐 이 근저당권 설정할 때 법정 지상권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물건은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왜? 이 피고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에 이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양도담보각서를 써 주고서 혹은 공증해 주고서 이거 받은 겁니다. 대출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는 대출해 주면서 그 위에 지금 뭐 무허가 건물 있고 하는데 대출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우리가 인제 서울하고 부산에 보면 옛날 판잣집들 지금 인제 그 나중에 양성화해 놓은 집들이 굉장히 많죠. 이 양성화 집들 보게 되면은 토 건물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나중에 양성화로 등기를 갖다가 한 것이죠. 근데 지금 서울은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부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을 대출해 줄 때 부산에서는 어떻게 해 주느냐.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그 무허가 건물에 관한 양도담보각서를 받고서 해 줍니다. 왜 그 무허가 건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위에 있는 무허가 건물은 주로 이제 새마을 금고가 가장 많은데, 이거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자를 못 내 가지고 경매에 들어올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거는 바로 이제 새마을금고나 신협이나 우리 소유로 넘어온다. 양도되는 것이다. 양도담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왜 인제 제가 이런 걸 다 잘 알까요? 이런 이 경매 사건들을 갖다 워낙 많이 겪어 보니까 '아, 이거는 양도담보돼 있구나. 보나마나 양도담보 각서 해 가지고 다 받은 겁니다.' 피고가 지상매수 청구권의 상대방도 될 수 없다. 자, 이 무슨 소리입니까? 갑자기 여기에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왜 나옵니까?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나오는 거는, 그러면 말이지, 우리가 이제 법정 지사권이나 토지 임대차의 문제에 있어서 아니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인제 내 건물을 갖다 철거하는 거니까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그걸 주장하겠다. 여기 이제 대법원의 판례의 요 박스 안에 있는 걸 한번 보십시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끝났지만 지상 건물이 현재 남아 있는 경우에 임대차 계약을 성실하게 지켜온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근데 국민 경제적 관점에서 이 지상 건물에 남아 있는 가치를 보존하고 토지 소유의 배타적 소유권 행사로 인해서 희생당하기 쉬운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은 경제적 가치가 남아 있는 건물은 이것이 토지의 임대 목적에 반하여 건축되었고 땅 주인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값이 비싼 게 아니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세입자의 건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한 가지 이제 알아두셔야 될 점이, 매수 청구권 내가 받겠다 안 받겠다 땅 주인은 그렇게 할 권리가 없습니다. 매수 청구권 행사하겠다 하게 될 것 같으면 무조건 감정해 가지고 그 감정가 줘야 돼요. 이게 이제 매수 청구권이, 매수 청구권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매수 청구권이 행사될 수 없느냐? 이 매수 청구권은 여기 지금 피고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음. 전에 땅 주인이, 전에 건물 주인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새마을금고고 신협이고 이런 금융기관에 양도되어서 남의 양도담보됐으니까 지금은 인제 지금 남의 땅 빼앗긴 더라도 보면 오는가 하는 그런, 여러분들
서울에 시도 있잖아요. 지금 남의 땅을 가지고 자기가 매수 청구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안 됩니다. 이 사건 건물은 매수 청구도 안 되고 철거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 우리의 부당이득에 관한 손해는 어떻게 계산했느냐? 이 사건 여기 있는 건물은 말이죠. 한 60평방미터밖에 안 되죠. 그러나 여기에서 여기 이제 건물 거기 건물에 화장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장실이고 뭐고 한다고 하면 전부 다 한 30평 정도의 건물을 쓰고 있는데, 이 30평의 감정평가 금액은 1억 3,200만 원 정도 됩니다. 자, 여기가 자연녹지이기는 하지만 이 피고가 건축한 규모 자연환경으로 본다면 연한 5% 상당의 부당이득을 피고는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한 620만 원, 그리고 월별로 계산한다면 51만 7천 원 정도의 부당이득은 갚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갖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했는데도 또 문제는 남아있죠. 이 집에 어떤 문제가 남아있습니까? 그 세입자 두 사람 어떡하느냐. 그 아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 옆집에 사는 사람인데 주소가 잘못됐으니까 그 집 그 사람들한테 자기네들 주소를 갖다가 바르게 해서 하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주민센터나 구청이나 국토교통부에다가 이게 주소 잘못됐으니까 바꿔달라고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대항력이 있고 하니까 이 사람들 빼주세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소를 정상적으로 해 주세요 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